아버님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왔습니다. 예. 잠시 아이고. 들어가도 될까요? 예, 들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할아버지는 얼마 전 장기 요양 보험을 신청했습니다. 제 목소리 들려요? 네.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가장 아프세요? 아버님이 먹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예, 먹여줘요. 떠먹여드려야 예. 되고. 장기 요양보험 신청서가 접수되면 먼저 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제도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장기요양 보험은 이제 장기요양 등급은 장기요양 1등급부터 이제 5등급 그리고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조사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의사소견서도 제출을 해주셔서 이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어떤 등급이 결정이 될 텐데 장기 요양 등급은 건강 상태에 따라 6등급으로 나뉘는데 1등급과 2등급은 집과 시설에서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집에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에는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방문 요양과 주야간 보호센터가 있고 시설 급여에는 노인 요양시설, 즉 요양원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으시면은 어머님이 원하실 때 그리고 가족이 원할 때 언제든지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하신데요. 3등급, 4등급, 5등급을 받게 되면은 바로 시설 입소는 좀 어려우시고 이제 한 번 더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신청을 통해서 시설급여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서비스 이용 가능하십니다. 아버님께서 아버님 건강을 지키면서 요양원 가게 되면 우리가 내는 돈이 얼마나 내면 돼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3등급은 214만 원 정도를 내고 2등급은 227만 원 정도 그리고 1등급은 245만 원 정도를 내요. 이건 이제 전체 금액입니다. 어머니, 아버님. 그래서 이 전체 금액에서 아버님이 내야 될 금액은 이제 20% 전체 금액의 20%예요. 그래서 주간 보호센터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15%로 등급별로 약 16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방문 요양 역시 본인 부담금은 15%이며 모든 등급의 비용은 16만 원으로 같습니다. 방문 조사 이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기 요양이 인정되고 등급 판정이 나오면 그에 따라 할머니는 원하는 서비스를 받게 될 겁니다. 노인 돌봄의 문제를 국가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장기 요양보험 제도. 올해로 15년을 맞았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고 이듬해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박현래 씨.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이 되면 너무 좋겠다. 제가 또 간호사니까 간호사로서는 최고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 들어온 거죠. 시원하죠? 이렇게 이쪽 손으로 여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초기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해도도 낮았고 센터를 운영하며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초창기 때는 그때도 매뉴얼이 다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목욕을 시켜라. 근데 그때가 제도화가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도 막 너무 버거웠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시설까지 다 제도화가 돼서 제가 볼 때 사각지대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지만 15년의 시간이 지나며 안팎으로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 요양보호사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주변에다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친정에조차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뭐라고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어가지고 일하는 것도 그때처럼 뭐 집안 대청소라든가 이불 빨래 이런 건 안 시키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뭐든지 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시작했었어요.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남자 요양보호사도 늘고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보다 중요한 건 나의 마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제 자신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선입견은 어떨까 하고 많이 정말 좀 조마조마했어요.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지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랬는데 그런 건 개념치 않고 제 스스로가 어른들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활동할 때 같이 참여하고 케어하고 이런 자체가 재미있으니까 뭐 남들로는 크게 뭐 의식하지 않는 편입니다, 지금. 저분들도 부모님 모시듯이 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바라봐 준다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제 기계적으로 대가를 치르면서 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봉사 마음도 들어있는 그런 예쁜 마음으로 어르신을 섬기는구라는 그런 것만 바라줘도 힘이 나죠.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누구보다 큰 변화를 겪은 사람들은 제도를 이용한 보호자입니다. 시인 나호열 씨는 14년간 치매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진단을 받았던 2000년도에는 제도가 없던 터라 오롯이 가족이 돌봐야 했죠. 2008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됐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 혜택 제대로 받은 게 2010년, 한 5년, 6, 7년 정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설을 활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옛날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저희도 반은 힘들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14년을 지나기 무지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먼저 죽었을지 몰라요. 아니, 그건 사실이에요. 하루하루 전쟁 같았던 8년의 시간을 보내고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했던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뒤치다거리 해주시고 본인 어머니처럼 대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신 우리 사회복지사님들,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님들, 보살펴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지난 15년간 경증 치매인들을 위한 등급을 신설하고 등급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해 왔습니다. 만족도는 꾸준히 상승해 2021년에는 이용자의 91.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공단에서는 재가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재가 서비스 확대와 집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택 의료 서비스 시범 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기관에 대한 정기 평가와 결과 공개를 통해서 기관 간의 질 향상 경쟁을 유도를 하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를 통해서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